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마다 돌아오는 태영호의 한 주 외교 동향 분석인데요. 이번 주 외교 동향 키워드는 골프 외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거의 매일 미국 인사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 산업통상부 이제 차관보가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긴급 오찬 약속을 잡고 지금 피해를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런 문제를 토해한다고 합니다. 또 산업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고요. 지금 분위기는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한미동맹 강화에 큰 힘을 넣고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뒤통수를 맞은 느낌 이런 건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5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정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한바탕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끊어버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언론에서 나오는 비판이 뭐냐, 과연 미국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은 뭐라고 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한국에서의 이 정서를 알고나 있는가, 왜 한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와 있는데 철저히 보안을 지켜서 우리 외교관들은 물론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기본 명줄을 걸고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정부가 현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이 점도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 주 외교 현안의 키워드로 골프 외교로 잡아봤습니다. 외교관들은요, 일상 업무가 바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다니면서 주재국 정치인들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주말이면요 의원들을 따라서 지역구에라도 따라 내리고 이 골프도 쳐야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이 있을 때 이 골프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로비가 진행된 이 현실을 보고, 그때 런던 뉴멀든 지역에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던 건프로라는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몰래 찾아가서 북한 외교관들이 대사람 골프를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연합뉴스 런던 특파원으로 있던 이 이창섭 특파원이 이걸 어떻게 눈치채고 특정 뉴스로 보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죽을 고비도 겪기도 했는데, 그때 김정일이 뭐라고 했느냐, 야, 외교관들이라는 게 남조선 계리한테 골프를 배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지적 전보가 왔습니다. 모두들 다들 어쩔 줄 몰라서 떨었죠. 이제는 목이 날아났구나 하고. 근데 그때 당시 북한 외무상까지 했던 당시 북한 대사였던 이용호가 김정일이한테 뭐라고 보고했느냐, 영국에서 고급 정보를 얻으려면 할 수 없이 이 골프를 쳐야 한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래? 하고 조용히 넘어가서 저들도 겨우 목숨을 걸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골프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미 제가 쓴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제가 1998년에 스웨덴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재미있는 게 뭐냐, 남북한 대사의 성씨가 다 같이 손씨였습니다. 북한 대사 이름은 손무신, 남한 대사의 이름은 손명현인데, 손명현이라고 하면 누구냐, 그때 당시 CNN 한국 지부장으로 유명했던 손지혜라는 거 아시겠습니다. 이 CNN 손지혜 특파원의 아버님이 바로 손명현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주말이면 스웨덴 고위층 그런 비서들이 성씨를 헷갈려서 북한 대사관으로 야, 이거 미스터 선 대상하고 골프 약속이 있는데 시간 좀 이거 정확히 확정하려고 한다. 뭐 이런 골프 약속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 외교관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 한국의 선명현 대사 이분은 주말도 쉬지 않고 골프 얘기를 엄청 열심히 하구나 라고 그때 그분의 그 업무 열정에 탐보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가만 생각해 본 게 그겁니다. 아니, 이 골프 한번 친다는 게 이게 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아마 그때도 선명현 대사가 사비가 아니라 아마 대사관에 가지고 있던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 외교를 벌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골프 외교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제외공간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정리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왜 이런 조치를 내렸냐 물어보니 외교부가 뭐라고 하느냐, 골프를 특권층의 스포츠라고 보는 일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했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 외교관들이 골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외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평일 행정시간에 골프와 같은 이런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기본 업무는 국익에 필요한 고급 정보도 알아내고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전 로비 활동도 벌려서 이런 피해가 국가에 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사망한 일본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 라운딩 회동을 가졌는데 그때 그것이 화제거리가 돼서 많은 언론사들이 일본은 골프를 통해서 미국과 깊은 외교력을 펼쳐나갔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골프 외교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골프를 통해서 외교와 정치를 한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상시 골프를 잘 치던 그런 대통령도 일단 대통령직에 오르면 골프를 안 치고 지요 공무원들의 골프마저 금지시켜 왔습니다. 왜냐고요? 골프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표심을 잃게 한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들어오니 그때 우리 당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 골프 치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기억이 제가 상상한데요. 물론 현재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상주국 고위층과 반드시 골프 외교를 해야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수한 외교 인력을 현재 도만에 보내주고 그들이 현지에서 미국 사회의 곳곳으로 깊이 스며들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층과 수시로 만나서 정말 로비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런 외교 일상 업무를 해야 하려면 이런 조건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키워드를 골프 외교로 잡았는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외교는 왜 이렇게 취약한가? 왜 사전에 미리 대책하지 못했는가? 라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현지 외교관들에게 자부심과 일할 수 있는 업무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교부 본부와 주미 외교 인력의 전반적인 업무 환경, 그들의 업무 부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교는 사람과 친숙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번 주 외교 동향은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고 이번 추석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